자, 바로 273페이지 예제 문제부터 갈게. 일단 기본적인 2차 부등식 문제에서는 살짝 조금 벗어난 절대값이 포함됐거나 가우스가 포함된 거 쫄지 말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일단 절대값 나와 있을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경우 나눠서 하는 게 맞으니까 한번 해볼게. 첫 번째 x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하고, 두 번째는 x를 음수로 잡았을 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부등식은 일단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보다 작다로 나오게 될 거야. 더하기 3과 빼기 2 정도로 인수분해 가능한가요? 맞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랑 누구 사이다? 마이너스 3과 2 사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관심 있는 범위는 어서부터니까 0에서부터 2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스르륵 뭐로 고치면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범위 쪼였어.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는 얘가 이제 반대쪽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인수분해는 빼기 3 더하기인가요? 맞나? 맞지? 자, 이게 음수가 되는 범위라서 누구랑 누구 사이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랑 3 사이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기도 관심 있는 범위가 어디라서 0보다 작은 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스르륵 뭐로 고치면 된다? 0보다 작다 라고 고치면 되고, 최종적으로 요 두 범위의 어떤 범위를? 공통 부분이 아니라 합한 범위를 얘기하는 게 결론이다 라는 거가 되죠. 케이스를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0이 포함되는 채로, 여기서 0이 포함이 됐는데 여기서 0이 포함이 안 된 채로 합쳐주면은 결국은 어서부터 어디까지인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라고 하는 최종적인 해범위를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뭐 이 정도면 가뿐하죠.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에 걸려있는 게 이 친구가 될 거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서 진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말이죠.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3x 빼기 3보다 크다. 자, 그리고 바로 넘기죠. 3x 여기 빠지니까 몇 x가 되고 마이너스 5x가 되고, 마이너스 하면 그대로 사라지네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x랑 x-5가 0보다 크다로 나오기 때문에 작은 놈보다 작거나 큰 놈보다 크다 정도로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실제로 얘도 관심 있는 범위가 어디만 관심이 있습니까? 1 이상의 범위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 없는 범위는 누구다? 이 친구는 의미가 없다. 이 정도가 일단 첫 번째에서의 최종적인 범위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번엔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반대로 나오게 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자, 넘기자.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3x를 해주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플러스 x가 될 거고, 빼기 3이 될 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나온다? 작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큰 2보다 크다로 나오는데, 실제로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범위는 어디만? 1보다 작은 쪽만 이라서 얘가 나가리, 얘가 정답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절대값 문제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다 비슷한 뉘앙스대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확인 유저 문제 연습은 이제 2번까지 한 다음에 같이 한번 시간을 드릴게. 자, 두 번째, 가우스 있는 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하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 가우스가 뭔지 까먹고 있지 않죠? 걔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가우스라고 하는 거고, 가우스 x 값이 n이다 라고 하는 것과의 똑같은 말이 뭐다? 이 x는 n보단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1보단 작은 그러한 범위 자체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거기 써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근데 이거 보시면 만약에 이 가우스 x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뭔가 좀 거슬려 보인다면 가우스 x를 뭐 t로 치환한 다음에 진행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형태 딱 보면은 인수분해 딱 되는 거 지금 보이니?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짜리로. 그래서 얘는 가우스 x, 왜 이래? 가우스 x 마이너스 1짜리랑 가우스 x 마이너스 2짜리의 전체 곱으로 보면서, 이러기 때문에 이 가우스 x 값은 결국 누구랑 누구 사이인 게 1과 2 사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생각, 어차피 뭐든 간에 가우스를 씌우는 순간 걔는 뭐가 될 운명이다? 정수가 될 운명이다. 1 이상 2 이하에 있는 정수는 실제로 누구랑 누구밖에 없으니까 1과 2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가우스 x 값은 실제로 몇 또는 몇? 1 또는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해 범위는 최종적으로 뭐라 말하는 게 맞을까? 얘가 1이 된다는 거는 1 이상 2 미만이라는 얘기일 거고, 얘가 2가 된다는 얘기는 2 이상
3 미만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랑 얘를 총 합해서 결국 뭐다? 1 이상 3 미만의 이 정도 x 범위가 된다면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라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인데 약간 좀 골 때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우스 x 빼기 3의 전체 제곱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에 대해서 설명 안 한 것 중에 하나인데 봐봐요. 요 n을 정수라고 잡았을 때요. 요 x라고 하는 어떤 미지의 수에다가 n이라고 하는 정수를 더하면 이 결과는 이렇게 될 거야. 이 정수 값은 그냥 가우스랑 상관없이 바깥으로 끄집어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하거든요. 정수니까 어떠한 숫자에다가 그 정수만큼 더한 가우스 값이 실제 그 정수에다가 그 가우스 값을 더한 거랑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가 빼기가 된다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가우스 x에서 전체 빼기 3을 한 친구에 뭐로 바라볼 수 있다?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똑같아.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전개합시다. 초록색으로 가우스 x의 전체 제곱 빼기 6 가우스 x인데 여기서 더하기 가우스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 가우스 x 그리고 더하기 9 빼기 3이라서 더하기 6 이렇게 바꾸는 순간 위에 있는 1번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인수분해도 한번 해보죠. 3, 2짜리로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 가우스 x가 누구랑 누구 사이인 게 2 이상 3 이하인 게 확인이 된다. 그럼 결국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건 또 누구니까 2 또는 3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최종적인 x 범위는 뭐가 된다? 2보다 크면 되고 크거나 같으면 되고 4보다 작으면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똑같은 느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한 연습이기 때문에 273페이지에 확인 유제 딱 2개 깔끔하게 있는 거 보이죠? 네, 그 두 문제 정말 빠르게 풉시다. 시간 얼마 못 줄 것 같아요. 자, 예제 3번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보다 크다라는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혹은 3보다 큰 쪽으로 잡혀 있는데 뭐 이 부등호의 방향이 맞던 맞지 않던 우리 그런 거 솔직히 말하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마인드는 방정식의 아이디어로 가시는 게 맞거든. 이 경계로 잡혀있는 이 친구들이 결국 얘는 0의 해가 된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실제로 둘이 더하면 얼마니? 1이고 그게 근거계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가 될 거니까 a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리고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6이고 그게 근거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6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정도의 그냥 아이디어로 편하게 푸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 거는 조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긴 해. ax제곱 빼기 3x 더하기 b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생각해봐.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 이 앞에 건 됐다 치고 0보다 크다라고 하는 해는 보통 작은 쪽보다 작던가 큰 쪽보다 큰 거로 나오는 게 기본적인 형태인데 얘는 뭐랑 뭐 사이의 형태로 나왔어요. 그게 뭔 말일까? 이 부등호 방향은 결국 반대로 바뀌어야만 해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고 A가 음수라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돼야 돼. 근데 솔직히 말하자 필요 없어요. 그냥 얘랑 얘가 근일 거라고. 실제 둘이 합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그게 근거계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3이라서 그래서 a가 얼마다? 마이너스 3. 음수 나오니까 해피하고 좋네. 그냥 맞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곱인 마이너스 2가 근거계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b인데 아까 a를 방금 마이너스 3으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b. 따라서 b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형태의 문제들은 양 끝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경계값들이 실제로 방정식에 근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뚫어주시면은 모든 문제들은 다 충분히 해결이 될 거예요. 예제 4번도 마찬가지거든요. 풀 수 있다면 최대한 불편하게 풀 수도 있는데 우린 굳이 그러지 말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에 해가 3과 15 사이라고 나왔을 때 fx가 아니라 f2x 더하기 1로 요 x 자리에 지금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런 지저분한 게 지금 들어갔는데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면 돼. x를 집어넣었더니 그 x가 3과 15 사이라고 한다면 2x 더하기 1을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누구랑 누구 사이면 되겠다? 3과 무슨 사이? 15 사이라고 하는 요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게 결국은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랑 동일할 거란 말이지. 양변에 1 빼주죠. 2x는 2랑 14 사이가 될 거고 결국 x는 누구랑 누구 사이?
1과 7 사이가 되겠다 라고 하는 요게 결론이 뭐다?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부등식의 해범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2차 부등식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문제들이니까 예제 3번과 예제 4번 있잖아.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있는데요. 변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주시고 확인 유제만 좀 빠르게 치고 빠지자. 시간 없어 죽겠다. 확인 유제만 해봐요. 확인 유제만. 자, 바로 넘어갑니다. 276페이지, 7페이지.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실제로 되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번에 2차 부등식 그 상황 설명을 총 12개의 그림으로 해드린 적이 있었죠. 어디로 블록인 상황만 고정했다? 아래로 블록인 상황만 고정했어요. 위로 블록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굳이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최고차항에 있는 음수를 나눠주면은 최고차항 계수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고정은 항상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만 고민해 보시면 되고 예제 5번과 예제 6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확하게 부호가 나와 있는 거랑 부호가 나와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친구가 0보다 크도록 하는 x와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고민해 봅시다. 자, 어쨌든 간에 무조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확실해요. 자, 그릴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되고 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는 판별식의 상황에 따라서 총 몇 가지 케이스로? 3가지의 케이스로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x축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서 잘라 들어가게 되겠지. 판별식이 0일 때는 접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생각해봐요.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항상 양의 값이 나오려면 x축이 이렇게 지나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게 안 된다는 걸로 판단하셔야 돼.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x축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여기 있는 x값을 집어넣으면 양수지만 여기 있는 x값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외 케이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인 상황은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떤 상황만 가능할까? 일단 접하는 상황도 고민해보고 이렇게 x축이 밑에 꺼져 있는 상황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x축이 그냥 아예 밑으로 꺼져 있는, 즉 이 참수가 그냥 위에 붕 떠 있는 케이스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죠. 어디를 쳐넣어도 분명히 양수 값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긴 해. 그러면 접하는 상황도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로 가는 게 마지막 고민이야. 접해도 돼요, 안 돼요? 접하면 왜 안 되죠? 딱 같아지는 0이 되는 상황이 존재할 거고 그러는 순간 예외 케이스가 딱 하나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가 0보다 크기 위한 x의 범위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다로 가는 게 맞죠. 짝수 판별식 k제곱 빼기 k-6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로. 자, 그래서 k 빼기 3과 k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뭐랑 뭐 사이다? k는 마이너스 2랑 3 사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는 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도 볼게. 일단 최고차항 계수 음수니까 지저분하죠? 바로 마이너스로 나눠줄게요. x제곱이고요. 더하기 kx 더하기 k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뀌게 되면서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해석이 들어가야 돼. 자,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들어갑니다. 얘가 지금 모든 x값에 관계없이 x를 뭘 집어넣어도 항상 0을 포함한 양의 함수값을 가지려면 마찬가지로 2차 함수, 판별식 0보다 큰 거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는 판단. 접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얘는 접하는 게 가능하죠. 등호가 붙었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얘도 가능하고 얘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그래서 우린 이 문제는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진행해 주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지. 네, 결국은 k제곱 마이너스 4배의 k 빼기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전개하시면요 k제곱 빼기 4k 더하기 4인데 오 이거는 k-2의 전체 제곱인 걸로 딱 보시면 알 거란 말이야. 생각해봐. k-2의 전체 제곱인 식은 기본적으로 실수의 제곱일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양의 값을 갖겠죠. 근데 딱 유일하게 0이 되는 순간은 언제밖에 없다? 2가 될 때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음수인 건 말이 안 되지만 등호가 붙은 상황인 k가 유일하게 2인 결과값만 남게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얘기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 정도의 문제. 자, 이어서 바로 예제 6번도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저 상황과 더불어서 하나 더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예제 5번에서는 지금 x에 대한 부등식 이렇게 설명하긴 했지만 결국 최고치 한계수는 1이나 뭐 마이너스 1 같은 느낌으로 절대 0은 아닐 거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차식이 살아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예제 6번도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얘가 꼭 2차 부등식이어야 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2차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ax제곱 블라블라 했으면은 그땐 a가 누가 아니라는 0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일지 0이 아닐지부터 먼저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가 그냥 스르르 사라져 버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0 되고 0 되니까 1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죠. 이 부등식이 맞냐 틀리냐? 당연히 맞는 말이지. 이게 맞는 말이라는 얘기가 뭔 말이야? a가 0이 된다면 x값에 관계없이 이 부등식에 만족을 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 안에 포함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자, 오케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민이에요.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근데 생각하자. 만약 a가 음수라면 얜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될 거예요. 맞니? 자, 이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양의 함수값을 갖는 상황이 존재할까요? 안 한다는 게 느껴지니? 이렇게 판별식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무조건 음의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 아니야. 예외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가 되려면 결국은 무조건 a는 뭐여야만 할 거고 양수여야만 할 거고 그 상황에서 고민하자라는 거죠. 자,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될 거고 아까처럼 판별식이 0보다 크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이 케이스는 보나마나 불가능. 얘는 가능하죠. 접하는 상황 괜찮겠어 안 괜찮겠어? 안 괜찮겠죠. 왜? 등호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a가 양수일 때는 판별식 d a제곱 빼기 4a죠. 얘가 0보다 뭐하다? 작다 라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a 범위는 결국은 누구랑 누구 사이? 0과 4 사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죠? 정답은? a 0을 포함해도 괜찮다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범위는 a는 0보단 크거나 같고 4보단 작다 라고 해서 거봐, 이 고민을 안 했다면 답은 다르게 나왔을 거라고. 조심하자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문제 똑같이 할게. 첫 번째, a가 0일 때는 어떤 식이 등장하죠?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이 등장해요. 맞는 말 틀린 말? 괜찮죠?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으니까 얘 일단 나쁘지 않고. 두 번째, 자 이제 고민.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인 거에서부터 먼저 고민할게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음의 함수 값을 갖는 게 말이 되는가부터 고민하는 게 맞아. 판별식이 이렇게 된들, 뭐 그냥 그릴까? 이거 좋네요. 이렇게 된들 항상 함수값이 양이면 양이지 음의 함수값을 무조건적으로 갖는 상황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a가 뭐인 상황만? 음수인 상황만 얘기하는 게 맞겠다라는 아이디어로 가시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위로 볼록이어야만 함수값이 음수인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간만에 그리는 위로 볼록인 이 이차함수예요. 판별식의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얘는 가능 불가능? 믿고 걸읍시다.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은 말이 안 될 거고. 자, 접하는 상황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괜찮죠. 실제로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음의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접하는 그 순간에서도 여기 등호가 포함됐기 때문에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 말하는 게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얘는 더할 나위 없이 둘 다 괜찮을 거고. 그래서 a가 음수일 때 판별식 d a제곱 더하기 4a죠. 얘가 0보다 뭐하거나 뭐하다? 작거나 같다. 여전히. 그래서 a는 누구랑 누구 사이로? 마이너스 4랑 0 사이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어차피 여기 등호 포함되어 있는 거 여기에 포함돼봤자 답이 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조건은 저처럼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를 항상 그려보시면서 판별식의 위치에 따라서 걔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를 고민해보시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앞에 했던 그 12가지 케이스를 그림으로 완벽하게 외우는 거는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짓이다. 항상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예제 5번과 6번 확인 유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5번, 6번에서 했던 얘기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이었고
실제로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그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하는 거로 해석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여기선 반대로 그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A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의 반대말이 뭘까? 반대말이 뭘까요? 현서야. 그렇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의 반대말이 해가 존재한다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해가 아예 없는 거의 정반대는 해가 모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예제 7번 문제도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잘 들어봐. 얘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응? 이거의 해가 뭐가 된다? 실수 전체가 되겠다로 해석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아예 바꾸죠.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인 저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좀 더 빠르게 가볼까? 어쨌든 아래로 볼록인 게 맞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0이 되는 순간까지도 충분히 괜찮죠.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4분의 d로 갈김. 4분의 d a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에서 4배의 a 더하기 3을 뺀 게 0보다 뭐 하거나 뭐 하다? 작거나 같다로 가시는 게 맞죠. 자, 이거 인수분해하거나 할 때 이거 막 전개하면서 하는 건 좀 촌스럽다. a 더하기 3은 지금 공통요소가 그대로 있으니까 자, a 더하기 3으로 묶어내 주시면 앞에는 a 더하기 3 뒤에 빼기 4가 있을 거니까 뭐가 된다? a-1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냥 인수분해하는 순간 스르륵 답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로 만족하는 a 범위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이 친구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다?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에 해가 모든 실수랑 같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판별식 0보다 작은 상황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 상황은 불가능. 이 상황도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위에 붕 떠 있어야 하는 거라서 얘는 d가 0보다 작다로 가시는 게 맞지. k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빼기 4배의 2k 더하기 1 이 0보다 작다. 자, 전개 빠르게 합시다. 자, k제곱이고 더하기 4k 빼기 8k니까 마이너스 4k 더하기 4 빼기 4라서 깔끔하게 없어지네. 이런 식으로 k제곱 빼기 4k가 음수가 나오고 k랑 k 빼기 4가 음이 될 거기 때문에 k는 누구랑 누구 사이로? 0과 4 사이로 만족하는 만족하는 k 범위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다시 정리를 한다면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어떻게 바꾸자? 부등호 방향을 완벽하게 바꿔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하는 그런 식의 문제로 바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제 8번 갈게요. 거기 문제 읽어보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대놓고 말했어. 2차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의 그 a 값은 분명히 살아있는 값이 되어야 할 거라서 a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일단 미리 써놨어.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지는 않죠. 그러니까 해가 없는 상황은 아니게 하도록 하는 그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봤어요. 일단 최고차항계수 0은 아니지만 상황상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맞긴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a가 양수가 된다면 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나요?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 해가 존재한다는 거랑 해가 모든 실수라고 하는 건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야. 이게 판별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봐봐요. 얘다 하더라도 해는 존재하면 하지 안 하진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x축이 이렇게 잘려 들어가면은 얘보다 왼쪽이거나 얘보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범위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누구를 제외한? 이 친구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실제로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된다. 그래서 요 세 개 상황 전체를 따져 보더라도 A가 양수가 되기만 한다면 무조건 해가 뭐 한다? 존재하는 상황인 거는 충분히 맞기 때문에 얘는 일단 우리가 원하는 정답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죠. 디테일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그러면 오케이, 양수인 거 괜찮은데 그럼 음수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고민해 보죠. 자, 이 웹은 반대로 위로 블록이에요. 자, 위로 블록인 상황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될 거고, 판별식이 0일 때는 이렇게 될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이 상황 괜찮아?
괜찮죠? 실제로 알파랑 베타 지나면서 이렇게 위쪽에 있도록 하는 그 범위는 알파랑 베타의 사이 범위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해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지. 얘 어때요? 접하는 상황. 이게 안 되죠. 실제로 0보다 큰 쪽도 없고 접한다 하더라도 0이 0보다 크지 않으니까 얘 불가능이야. 얘는 더할 나위 없이 당연히 불가능이죠. 그래서 A가 음수인 상황에서는 판별식이 어떤 상황만 가능하다? 판별식이 양수인 상황만 가능하고 그래서 진행 4분의 D로 가죠. 9 빼기 A제곱이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한다 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지을 수 있으면 되겠지. 자, 9 빼기 A제곱은 A제곱 빼기 9로 바꾸고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나눠주도록 할게. 자, A 빼기 3과 A 더하기 3이 음수인 거니까 A는 따라서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인데 누구만 관심 있다? 0보다 작은 쪽에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최종적인 여기서의 정답은 뭐다? 마이너스 3보단 작고 0보단 마이너스 3보단 크고 0보단 작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러면 정답이 뭐냐면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과 0 사이거나 라고 말하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냥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긴 한데 누군 제외하자? 0은 제외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 제대로 하셔야 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해가 존재한다는 말과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말이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항상 저처럼 그래프 그리시면서 고민하시는 거. 이런 연습.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가 생명이에요. 저도 이거 가르치면서도 막 살짝 헷갈릴 때 있거든. 그럴 때마다 그래프 그리면은 안 헷갈려요. 예제 9번은 살짝 어렵기 때문에 별표를 칠게요. (2차) 부등식에서는 이제 마지막 예제인데 사실 뭐 아직 얘기할 게 좀 많긴 해서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자 x의 범위를 제한을 걸었어요. 0과 3 사이에서 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a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구하래. 자 일단 내가 슬쩍 앞에다가 fx라고 붙이긴 해서 이제 나도 마찬가지로 또 뭐 할 거다? 그래프로 상황을 판단할 거다. 일단 얘는요 완전 제곱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 축 누구인 거 분명히 알아요? 이거 축 누구냐? 연우야. 오케이. x가 1이 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겠죠. 그 축이 요 제한 범위 안에 있다 없다? 충분히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요 이차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부르게 되면서 여기가 누구인 게? 1인 게 고정인데 실제로 0은 이쯤 깔려 있을 거고 3은 이쯤 깔려 있을 거란 말이지. 맞지? 그러면 실제로 관심 있는 범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는 게 맞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더 이상 관심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그 함수 값이 무조건적으로 0보다 뭐 해야 한대? 큰 쪽에 있어야 된대. 정확히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한대.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요 빨간색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있는 여기 값이 0보다 뭐 하면 되겠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X축이 안전빵으로 한 이런 느낌으로 있으면 충분히 X를 뭘 쳐 넣어도 다 양수값이 될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F1 값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도와줘. A 빼기 3이냐? 요 1에서의 최소값 A 빼기 3이 0보다 뭐 하면 된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기만 하면은 다른 쪽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밑에 문제 한 번 더 해볼게. 자 똑같은 제한 범위네요. 0과 3 사이에서 이번엔 요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그 A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문제는 축이 누구라는 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1이라는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축이 애매하죠. 그래서 축의 위치가 애매한 이차함수는 상당히 좀 하드하긴 해요. 일단 근데 뭐 모르겠고 이차함수 그래프나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여기서 방금 전처럼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일단 뭐 굳이 말하면 이 축은 2분의 a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요 2분의 a가 어디에 위치한지가 애매해 안 애매해? 되게 애매한 상황이야. 그럼 이걸 모든 경우를 다 나눠야 할까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제한 범위 내에서 함수 값이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냥 편의상 여기를 그냥 0이라고 갈아버리고 여기를 그냥 3이라고 갈아버렸을 때 0에서의 함수값도 있을 거고 3에서의 함수값도 있겠죠.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0부터 3까지 제한을 걸어봤자 어차피 웬만하면 최대값은 0에서나 3 쪽에서 걸릴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0과 3이 이쪽에 있던 이쪽에 있던 이쪽에 있던 이쪽에 있던.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F0 값이랑 F3 값을 따져봤을 때 F0 어떻게 돼요? A제곱 빼기 9가 되겠죠. 그리고 F3은 뭐냐 이거 9 빼기 3A 더하기 A제곱 빼기 9니까 날아가서 A제곱 빼기 3A가 되겠네. 이 두 함수 값이 둘 다 0보다 어떤 쪽이 있기만 한다면, 작거나 같은 쪽이 있기만 한다면 축의 위치가 어디가 되든 간에 X축은 이런 느낌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지론이야. 이게 이 문제는 굳이 축의 위치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구간 양쪽 끝에 있는 요 0과 3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다 음수 쪽이 있기만 한다면 얘가 어디를 싸돌아 다니던 간에 무조건적으로 함수값은 이 범위 내에서 다 음수 쪽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의 공통범위를 얘기하는 게 정답이다. 일단 첫 번째 이 친구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3과 3 사이로 일단 첫 번째로 나오게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나오죠? 좀 빠르게 할게요. 0과 3 사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얘랑 얘 무슨 범위를 얘기하는 게? 공통범위를 얘기하는 게 최종적인 해 범위가 될 거니까, 따라서 뭐 얘면 충분하겠네. 네, 그래서 그 문제의 정답은 0 이상 3 이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는 좀 많이 하드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쉬는 시간 갖고 확인 주제 풀 시간 드릴게요. 그에 반해 연립 2차 부등식은 편안합니다. 야, 연립 1차 부등식 푸는 거 어떻게 했었니? 위에 있는 부등식 범위랑 아래에 있는 부등식 범위의 공통범위 구하는 행위였죠. 그럼 얘라고 뭐 다를까요? 똑같죠. 위에 있는 부등식 범위랑 아래에 있는 부등식 범위를 각각에 구한 다음에 공통범위를 그냥 답으로 얘기해주면 되는 그런 식의 루틴입니다. 이거는 뭔데 뭐 일단 그냥 제가 뭐 설명은 그냥 각설하고 바로 그냥 갈게요. 설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여기 쓴 게 지금 그 282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따가 거기 281페이지에 있는 보기에서부터 그냥 쭉쭉 푸시면 되는데, 일단 예제 1번만 보더라도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인지하실 거야. 저는 그냥 바로 그냥 보자마자 인수분해 좀 했어요. 인수분해 하는 게 좋을 거니까. 자, 첫 번째 이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랑 누구 사이로? 1과 4 사이 포함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수분해한 이 친구 0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작은 놈보다 작거나 큰 놈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런 범위로 나오겠죠. 자, 이제 이 두 범위의 공통범위를 구하는 게 정답이 될 거고, 정답은 수직선으로 갑시다. 안전빵. 만약에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냥 착착착 그려진다면 수직선을 안 그려도 되겠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혹시 모르니까. 자, 잘라야 될 거는 여기 2분의 1, 그리고 여기 1, 그리고 여기 2, 여기 4 라면서 색깔 살려서 갈게요. 일단 이 파란 초록색은 여기랑 여기 사이로 얘기하시면 될 거고, 빨간색은 얘보다 작거나 얘보다 크다 기 때문에 공통범위가 어디게 된다? 2부터 4까지. 정확히는 이제 2 초과 4 이하 뭐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는 거죠. 너무 쉽다. 이렇게 일렬로 나와 있는 거 어떻게 하자 그랬죠? 막 얘랑 얘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 그래서 항상 왼쪽 거 두 개랑 오른쪽 거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순서 바꿔 쓸게요. x제곱이 2x 더하기 3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x제곱이 6x 빼기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자, 한쪽으로 바로 넘겨버릴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그리고 얘도 넘겨서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위에 거 인수분해 좀 해줄래요? 뭐랑 뭐요? 알았어요. 자, x 빼기 3, x 더하기 1. 아래 거는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촌스럽다. 그냥 바로 가자. 자, 여기서 이제 커팅해야 될 x 값은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1이랑 1, 3, 5 이런 식으로 일단 다 간격 2자리로 깔끔하게 나오네. 자, 노란색부터 갈게. 3보다 큰 쪽 혹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아래 거는 1과 5에 포함된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공통부분은 어디가 된다? 3초과 5 이하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기본적인 연립 2차 부등식의 풀이가 될 거고, 사실 저번에 우리 연립 2차 방정식 했을 때 제가 살짝 좀 오버를 했거든요. 그 기억나니? 2차 방정식 그 연립한 거 할 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케이스, 그거 교육과정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상수항 소거하는 거나 최고차항 소거하는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2차 부등식이나 2차 방정식은 전부 다 뭐가 다 된다? 인수분해가 다 되는 형태로만 나오는 게 기본적인 룰일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인수분해 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인수분해 잘하면 되는구나.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거고. 자, 예제 2번, 예제 3번 바로 쭉 갈게요. 283페이지입니다. 자, 위에 있는 친구 그냥 바로 보자마자 인수분해 하고 싶어서 죽어버릴 것만 같다. 빼기 3과 더하기 1점이면 될까? 자, 그리고 아래 있는 친구도 이제 우리 이 정도는 인수분해 할 수 있다. 2랑 A 빼기 빼기로 쪼개면 될 거기 때문에. 그죠? 이거 안 보이면 조금 곤란해. 이렇게 되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해범위는 뭐랑 뭐 사이로? 마이너스 1과 3 사이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 있는 거는 이제 표현하기가 살짝 애매해요. 왜냐면 뭐 당연히 큰 놈과 작은 쪽의 바깥 범위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요 A라는 친구가 2보다 큰 쪽에 있는지 작은 쪽에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2인지도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건 약간 애매한데 결국 이 연립부등식의 공통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일단 바로 수직선으로 갑시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이너스 1이랑요 3은 미리 표현 좀 할게요. 얘가 첫 번째 해범위. 자, 그리고 일단 여기에 키워드인 2는 표현 좀 해야죠. 2는 한 이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생각. 만약에 A가 3보다 큰 쪽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해범위는 어떻게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해돼요? 근데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없을 거야. A는 일단 3보다 클 리는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첫 번째는. 그럼 아싸리 그냥 반대쪽으로 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 있으면은 이렇게 될 거고 괜찮하네요. 공통범위는 여기만 설정될 거고 딱 이게 아다리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A는 좀 작은 쪽이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판단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오른쪽으로 쭉쭉 가봅시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자, A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잠깐만, A가 만약에 여기쯤에 있으면은 이렇게 되잖아. 공통범위는 여기도 생기는 거 보여요? 근데 얘는 지금 답이 이거밖에 없대. 그럼 A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실제로 어디 있다?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있어야만 공통인 해범위는 여기만 생기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는 쓸 건데 마지막 최종적인 판단 마이너스 1이 돼도 되는가 안 되는가까지 피니시를 짓죠. 등호가 붙어야 될까요? 안 붙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런 생각 어떻게 하시냐면요. 실제로 A를 마이너스 1로 보내버리면 이게 상황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를 판단하시면 돼.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된다? 어차피 여기를 뚫고 왼쪽으로 가잖아. 이 마이너스 1이 공통범위에 포함이 돼요? 안 된다고. 왜?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1을 포함했지만 어차피 여기서는 지금 그 마이너스 1을 포함을 안 하면서 바깥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공통범위가 생길 리가 없을 거란 말이야. 같아도 상관없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서 내가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있다고. 실제로 여기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겹칠 리가 없을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 해범위가 이렇게 나오려면 A는 마이너스 1 이하여야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항상 수직선 그리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신다 라는 겁니다. 넘어가죠. 284페이지. 자, 비슷한 뉘앙스고요.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건 하고 갑시다. 위에 거는 빼기 7 더하기 1 정도면 충분. 자, 그리고 아래 친구는 인수분해가 돼 보여요? 안 돼 보여요? 혹시? A제곱 빼기 9를 뭐로 볼래? A 빼기 3이랑 A 더하기 3의 합작골의 곱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씁시다. 자, 인수분해를 이렇게 형태로 맞추죠. 빼기 하면 될걸요? 실제로 이거 두 개 합해서 2A인데 마이너스 해줘야만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오케이, 이 형태조차도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다 된다. 이 정도 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밑에 있는 부등식은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에 a 빼기 3과 x 빼기에 a 더하기 3 정도로 인수분해가 되고, 결과적으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파트를 원하고 있으니까 x는 누구랑 누구 사이? 작은 놈과 큰 놈 사이죠. 생각해봐요. a 빼기 3과 a 더하기 3 중에 명백하게 작은 친구는 누구일 수밖에 없다? a 빼기 3이 될 수밖에 없죠. 같은 값에서부터 3을 빠진 값이랑 같은 값에서부터 3을 더한 값 중에서는 작은 친구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위에 있는 해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7보다 크다요. 자,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말 다 제거하고 정리할게. 자, 필요한 건 얘랑 얘 이렇게 되죠. 수직선 바로 가자. 일단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마이너스 1 왼쪽과 7 오른쪽 표현했고요. 자, 이제 또 얘가 마찬가지로 애매하긴 해요. 다만 누구랑 누구 사이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낭낭하게 이쯤에서부터 이쯤까지로 표현 좀 해보도록 할게. 어쨌든 공통범위는 생겨야만 할 거고요. 왜냐면 그 정수, 그 안에 있는 해가 8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a 빼기 3점으로 잡고요. 여기를 a 더하기 3점으로 잡았을 때 요 공통범위 안에 있는 최종적인 정수가 몇 개가 되도록? 딱 8개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 살짝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누구 있죠? 알았어요. 자, 일단은 이 a 빼기 3은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이 있어야 한다고? 작은 쪽이 있어야만 할 거라고. 그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작거나 같다야? 잠깐만요.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정수 x값이 8뿐일 때구나. 미안합니다. 8개로 봤어요. 어쩐지 더럽 됐네. 자, 쏘리. 자, 이 문제 다시 볼게요. 지금 이 범위 안에 실제 정수 값은 8밖에 없대요. 이러면 훨씬 쉬워지네요. 다시 그릴게. 마이너스 1 왼쪽 그리고 7 오른쪽인데, 요 a 빼기 3에서부터 a 더하기 3까지가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와이드하게 펼쳐진다면은 요 범위 안에서 또 음의 정수해가 등장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아예 그냥 뿌리부터 뽑아야 돼. 그냥 아싸리 여기에서부터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는 상황에 해범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요 범위 안에 누구밖에 없대요? 8밖에 없대요. 9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럼 9는 어디쯤에 있겠다? 한 이쯤에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맞다는 거죠. 오케이. 요 친구는 아무리 봐도 누구라고? a 더하기 3이라고. 그래서 저 a 더하기 3은 8과 9 사이에 낑겨 있는 친구여야만 마땅하구나. 자, 그러면 일단 걸죠. 8과 9 사이로. 그리고 어디에 등호로 붙여도 되는지, 어디에 등호로 붙이면 되지 않는지를 고민하자. 자, a 더하기 3이 딱 8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되죠. 왜? 여기 지금 채워져 있으니까. 얘가 딱 8이 된다 하더라도 정수 실제로 8밖에 없으니까. 얘는 가능. 근데 얘는 불가능 가능? 불가능이죠. 9가 되면 8, 9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에 3을 빼줘가지고 a는 최종적으로 5 이상 6 미만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걸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립 부등식에서부터는 다 뭘 그리는 게? 수직선을 그리는 게 처음이자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냥 간 김에 예제 4번도 하고 가자. 이거 별거 아니니까. 이런 문제 언제 봤죠?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최근에 아마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운 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얘기할 때 A랑 B랑 C 중에서 가장 긴 변을 C라고 가정했을 때 직각 삼각형이 딱 된다는 상황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랑 같아지는 상황이었다면, 둔각이 되는 상황이 언제였죠? C제곱이 A제곱과 B제곱 합보다 클 때 둔각이었고, 반대로 예각이 되려면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C제곱보다 클 때, 그때가 예각이었죠. 오케이. 그런 식의 상황은 지금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 세 변의 길이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이 친구가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 옛날에 봤던 문제랑 비슷한 느낌. 일단 둔각이기 이전에 뭐부터 되는 게 맞다?
삼각형부터 되는 게 맞아요. 저 x값이 뭐가 아무거나 된다고 해서 삼각형 자체가 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지. 일단 요것들은 다 뭐니까 세 변의 길이기 때문에 기본방으로 다 뭐가 될부터 양수가 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x는 0보다 크고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 세 개를 아우르는 범위는 분명히 뭐일 수밖에 없어요. 0보다 크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기본 범위 하나 나왔어. 이 세 변의 길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 삼각형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 여러분들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게 뭐죠? 뭐니? 도와줘. 현서야. 세 변의 삼각형의 결정 조건. 네. 그렇죠. 오케이. 일단 여기서 가장 긴 변은 엄밀히 말하면 x 더하기 2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나머지 이 두 개 x랑 x 더하기 1을 더한 이 친구는 무조건적으로 뭐보다 커야 된다? 가장 긴 변보다는 길어야만 삼각형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2x 더하기 1이 x 더하기 2보다 클 거고 x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금 더 제한된 범위까지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봐봐요. 팁이긴 한데 일단 아까 x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의미였죠? 이 세 개가 세 변의 길이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고 얘는 삼각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었죠. 얘랑 얘 중에 누가 이겼죠? 얘가 이겼죠. 그럼 얘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걸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1이 이겼기 때문에 1보다 크다는 게. 왜냐면 이런 것까지 끌고 가는 순간 나중에 되게 헷갈릴 거란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수직선을 막 한 4층, 5층까지 쌓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굳이 그러지 말고 얘랑 얘 중에서 어차피 얘가 최종적인 공통범위가 된다면은 이건 굳이 끌고 가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우고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부터 이제 마무리 피니시 지읍시다. 둔각 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누구의 제곱? x 더하기 2 가장 긴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뭐 해야만? 커야만 둔각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계산 마무리.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보다 크다. 얘를 넘길까요? 이쪽으로 x제곱 아니다. 이게 왼쪽 넘기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양수다. 즉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음수다. 자, 인수분해하면은 빼기 3이랑 더하기 1점으로 되겠네요. 따라서 결국은 누구랑 누구 사이로?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까지로 해서 최종적인 x 범위까지 나왔는데 이 친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둔각이 되려면 x 범위는 누구랑 누구 사이? 1과 3 사이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2차 부등식 활용의 대표적인 예제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밑에 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푸실만 할 거고요. 일단은 예제 4번까지에 있는 문제들, 확인 유제들만 한번 쭈르륵 풀고 이어서 가봅시다. 어서부터 하냐면요. 281페이지에 있는 보기에서부터 하시는 겁니다. 286페이지랑 7페이지에 뭔가 정리된 게 많죠? 저번에도 얘기했던 그 2차 부등식의 모든 케이스 12가지가 적혀 있는 거. 최고 참개수 음수일 때까지 해서 총 24가지 케이스 적혀 있는데 계속 말하지만 이 24가지 경우를 막 머릿속에 저장하거나 외워서 푸시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프 그리시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추가하죠. 2차 함수랑 x축 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2차 함수랑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도 비스무리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2차 함수랑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도 비스무리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관점이야. 일단 요 그래프 보세요. y축은 필요 없어서 굳이 안 그렸습니다. 지금 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는 fx, 요 직선을 gx라고 설정했고요. 그 각각의 개수값들은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다 미지로 박아버렸어요. a, b, c랑 mn으로. 다만 하나 나와 있는 상황이 뭐냐면 요 fx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그 두 개의 x값이 베타랑 감마라고 설정을 했고요. 즉 fx는 0의 두 실근이 누구랑 누구다? 베타랑 감마다 라고 설정한 거고, 저 2차 함수랑 이 직선이 만나는 x값이 알파랑 델타로 잡았다고 칠게요. 뭐 이거 간만에 보는 델타. 그러니까 A, B, C, D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어쨌든 이런 상황일 때
이것들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죠. 자, 해석해야 돼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얘기를 하라는 거고, 실제로 fx라고 하는 저 빨간색 함수 기준으로 0이라고 하는 걸 이제 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x축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죠. x축보다 어느 쪽에 있는 위쪽에 있도록 하는 그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본 거야. 실제로 요 fx 빨간색만 보면은 요 fx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베타 기준 왼쪽과 감마 기준 오른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맞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요거의 해 범위는 베타 이하 혹은 감마 이상,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fx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물론 베타랑 감마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fx 함수가 gx 함수보다 어느 쪽에 있는 위에 쪽에 있는 x 범위를 구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저 빨간색 함수랑 노란색 함수를 비교할 때 빨간색 함수가 노란색 함수보다 더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는 요 알파랑 델타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이겠어요? 날개 부분, 이 반대쪽이라고 보시면 될까?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여기를 판단한다면은 여기에서 함수값이 여기에서 함수값보다 지금 큰 쪽에 있는 게 맞을 거고, 반대로 이쪽만 집어넣어도 네, 실제로 저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한 부등식, 뭔가 서로 간에 좀 연계되어 있는 부등식의 해석을 네, 그래프의 위치로 판단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알파 이하 혹은 델타 이상,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fx가 gx보다 어느 쪽이 있도록? 작은 쪽이 있도록, 낮은 쪽이 있도록 하는 그 범위는 요 알파랑 델타 사이로 어느 쪽이다? 안쪽이다 라고 해서 알파보다 큰 쪽과 델타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은 충분히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한다 라는 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야가 넓어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함수끼리의 부등식을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프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봐봐요. 지금 fx 이렇게 설정하고 gx 이렇게 설정할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x 범위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fx로 잡혀 있는 게 gx로 잡혀 있는 그 직선보다 어느 쪽에 있는 위쪽에 있도록 하는 x 범위를 말하라 라는 걸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뭐다? 저 2번에 첫 번째 알파 이하 혹은 델타 이상,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 라는 거죠. 더 갈까? 이렇게 해도 표현해요. 얘도 똑같은 게 느껴지나요?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식을 뭐 한 거니까 왼쪽으로 이항한 다음에 그냥 적당하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나 이걸 물어보는 거나 이걸 물어보는 게 결과적으로는 다 동일한 범위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이항을 하는 순간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2차 부등식이 될 거고, 그 2차 부등식을 풀 수만 있으면은 네, 함수끼리 비교를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자, 이 빨간색은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고 노란색은 위로 불러긴 2차 함수라고 적당히 잡았어. 얘는 실제로 식도 굳이 세우지 않을 겁니다. 뭔지 몰라요. 다만 이 두 함수가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생긴다라고 가정하고 그 두 개의 교점의 x좌표 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y좌표는 마찬가지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물어보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x범위는 뭐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뭐가 맞을까요? 해석을 어떻게 된다고? 빨간색 함수가 노란색 함수보다 위쪽에 그려져 있는 x범위가 무엇이냐라 물어본 거라고요. 알파 기준 왼쪽 혹은 베타 기준 오른쪽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라서 알파 이하 혹은 베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fx가 gx보다 밑에 쪽에 그려져 있는 게 누구인가? 그러면서 누구랑 누구 사이다? 알파랑 베타 사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냥 다 등호 심심해서 붙였는데 등호가 떼졌다면 마찬가지로 등호는 그냥 떼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아시겠나요? 286, 7에 있는 보기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 풀어보시는데, 얘가 제대로 이해가 됐다면 288페이지에 있는 예제 5번 있죠. 얘는 그냥 눈으로 풀 수 있어요. 눈으로 풀자. 눈으로 가능하다면. 자, 지금
그 그래프의 상황은 내가 그린 그래프랑 지금 거의 완벽하게 똑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걔는 친절하게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안 하고 다 숫자로 지정해줬어요. 그럼 한번 지정해볼까 한번? 순서대로 한번 다시 써보죠. 가장 작은 놈이 누구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다시 이 마이너스 2는 지금 직선과 이차함수의 지금 교점 x좌표가 될 거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른쪽에 x좌표니 3, 여기가 5래요. 자, 그럼 1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하가 된다라고 하는 그 x 범위가 무슨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요 빨간색 함수인 fx가 x축 기준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그 x 범위가 무엇인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라고 말하면 되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2번은 그럼 뭐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mx 더하기 m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요 빨간색 2차 함수가 노란색 직선보다 어느 쪽에 있는 순수하게 위쪽에 그려지도록 하는 x범위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빨간색과 노란색의 교점이 마이너스 2랑 5를 기준으로 지금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혹은 5보다 큰 쪽에서 빨간 놈이 노란 놈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서 하는 겁니다. 식 세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래프 이제 확장입니다.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에요. 이 아이디어 잘 기억해 주세요. 연습 잘 해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2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면은 이걸 이제 아무렇지 않게 쓸 거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베이스가 되면서 함수에 대한 해석을 주구장창 할 거기 때문에. 나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몇 페이지냐 이거? 289페이지에 있는 예제 6번이 연립부등식의 마지막이죠.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자, 2차 함수는 바로 fx로 박아버리고요. 1차 함수는 바로 gx로 박아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어느 쪽에 있도록 하고 싶대? 위쪽에 있도록 하고 싶대요. 이걸 식으로 어떻게 해석한다? fx가 gx보다 뭐 하면 된다? 크면 된다 라는 걸 받아들이면 좋겠다. 위쪽에 있다는 건 크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등호가 붙을까 안 붙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등호 붙을 것 같아 안 붙을 것 같아? 그치. 이게 항상 위쪽에 있다는 거는 절대로 같은 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로 해석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범위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얘는 그래프보단 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때려 박아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mx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만족하고 싶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걸 다 왼쪽으로 이양시킬래. x제곱 이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mx니까 마이너스 묶어내서 m 더하기 2의 x, 그리고 뒤에 상수항은 플러스 몇이다? 4. 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2차 부등식이에요. 어디로 볼록인? 여전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기를 원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예전에 했던 그 문제로 바뀌었네요. 자, 판별식으로 바로 가죠. m 더하기 2의 제곱에서 몇을 뺀 거? 16을 뺀 거. 자, 그리고 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할까를 고민해봐요.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 그리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판별식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얘 돼? 안 돼? 당연히 안 돼. 무조건 위에 붕 떠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접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얘만 가능할 거란 말이야. 무조건 붕 떠 있어야만 함수값이 뭐가 됐던 간에 양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음수여야 한다라는 거고. 야, 이거 전개하지 말자. m 더하기 2의 제곱이 16보다 작다라는 거는요, m 더하기 2가 누구랑 누구 사이다? 마이너스 4랑 4 사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빼줘가지고 정답은 마이너스 6보단 크고 2보단 작다, 이런 식으로 m의 범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의 해석이 되는 거고, 그 상황을 이렇게 식으로 돌린 다음에 한쪽으로 이양시키면은 새로운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풀었던 그 정도의 문제들과 흡사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파트가 쉽냐? 아니죠. 계속 말하지만 여기가 수학상의 피크라고 그랬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 녹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꾸준히 좀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생이 많습니다, 진짜. 여기 얘기를 진짜 대충 나가기에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대충 나가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 그냥 훑고 지나가기에는 되게 헤비한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남은 부분이 마플 교과서로 판단한다면 이제 299페이지에 있는 그 2차 방정식 활용해서부터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얘기는 저번 얘기했던 바로 거기 근의 분리라고 불리우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두 근이 서로 반대부호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2차 방정식 할 때 그 얘기를 이제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 아이디어까지 다 삼위일체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거고, 기본적인 얘기들은 저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내가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결론까지는 짓지 않을 거고. 페이지를 굳이 펴보신다면 어디나 여기가 307페이지 마지막 장에서 한 장 앞으로, 그러니까 예제 4번 거기를 보시면 돼요.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자,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어요. 2차 부등식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는 항상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하진 않아요. 편하지 않는데 가장 안전한 게 뭐다? 함수로 보는 마인드가 가장 편해요. 방정식의 그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보는 것도 좋긴 한데 판축함으로 보자. 판축함으로. 자, fx는 x제곱 더하기 2배 m 빼기 1의 x 빼기 m 더하기 3이라고 잡혀 있어요. 그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값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실근과 마찬가지라고 하고, 일단 편의상 제가 판별식이랑 축은 미리 써놨습니다. 판별식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고 축도 여러분들 다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만약에 근데 축 판단하는 게 아직 힘들다면 그냥 두 근의 합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 근의 합은 실제로 마이너스 2배의 m 빼기 1이죠. 그 두 근의 합의 절반 값을 축이라 보시면 돼요. 실제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자, 스타트. 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그래프로 보시면 어떻게 되죠? x축이 이렇게 잘라 들어가면서 이 상황에서 y축이 어디 있어야 돼? y축이 이쯤 존재해가지고 여기 알파랑 여기 베타가 둘 다 뭐여야만 한다? y축 기준 오른쪽이 있어야만 한다 라고 해서 첫 번째는 누구죠? 여기 잡혀있는 판별식 4분의 d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실근이라는 게 존재하는 상황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판별식은 여기 써놨으니까 이 친구로 얘기하시면 될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누구죠? 어떤 놈? 요 축의 위치, 축이 어느 쪽에 있어야만? 0보다 큰 쪽이 있어야만 하는 것까지. 그리고 세 번째, 누굴 판단하죠? 0에서의 함수값인 f0, 얘도 상황상 0보다 큰 쪽이 있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공통범위를 이제 답을 얘기해 주시는 게 이런 문제들의 정답이 될 거고, 실제로 여기가 지금 몇 차식이 될 거니까? 2차식이 될 거니까 2차 부등식을 풀어주는, 정확히는 연립 2차 부등식을 풀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란 말이죠. 난 그냥 이제 과정만 쓸게. 자, 이번엔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y축이 존재하면 될 거야. 이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잘라 들어가면 되겠죠. 첫 번째, 마찬가지로 4분의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실근 존재 유무를 판단했고, 여기서는 축이라고 불리우는 이 친구가 어느 쪽에 있어야 한다? y축 기준 왼쪽에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여전히 요 0에서의 함수값은 어느 쪽에 있어야 돼? 0보다 큰 쪽에 존재하셔야 된다 라는 것까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려면 x축은 이렇게 잘라 들어가면 되는데 y축이 대충 한 이쯤에 존재해서 한 친구가 음수 쪽, 한 친구가 양수 쪽,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를 판단할 이유가 있다라 그랬다, 없다라 그랬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 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해도 상관없어. 판별식 얘기해도 되고 축이치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판별식은 어차피 이 마지막에 있는 함수값 때문에 무조건 그냥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축의 위치는 여기서 특정하기가 곤란하죠. 축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삐뚤어서 y축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이차함수의 축이 왼쪽에 치우쳐져 있던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던 어쨌든 간에 두 근이 서로 두 근이 서로 반대부호라고 하는 건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문제 중에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인데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있다면은 그 함수는 y축 기준 좀 더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되는구나. 반대로 양수 쪽 근이 음수 쪽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식의 판단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그냥 뭐만 판단하자. 0에서의 함수값이 그냥 뭐인가? 음수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응용된 게 이런 거죠. 이번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냥 편하게 1을 이쯤으로 잡고 1보다 큰 알파랑 베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마찬가지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실근 존재 유무 판단. 두 번째, 이 축이라 불리우는 이 친구는 누구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기준이 이제 1로 바뀐 거야. 세 번째, 어디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은 뭐보다 크다? 0보다 큰 쪽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만 바꿔주시면 되겠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에 1이 있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죠. 첫 번째로 판별식은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 존재 유무. 축의 위치는 누구보다? 1보다 왼쪽에 있다. 세 번째, 1에서의 함수값은 여전히 뭐다? 양수다 라는 느낌으로 이 공통범위 얘기해 주는 거.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잘라 들어갈 때 1이 적당하게 뭐 이쯤에 있으면 존재할 괜찮은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라던가 그런 거 축의 위치는 판단할 필요 없이 뭐의 함수값만? 1에서의 함수값만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요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이 똑같은 얘기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진다면 잘 배우고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만 달라졌을 뿐, 숫자만 달랐을 뿐. 응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하나의 근은 2랑 6 사이고 다른 근은 6보다 크대요. 이거를 이제 상황으로 어떻게 설정하자? 함수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 요 알파랑 요 베타에 대해서 알파보다 왼쪽에 2가 있고요. 알파랑 베타 사이에 6이 있으면 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2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되는데? 양수가 되는데 6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되면 된다? 음수가 되면 되는구나. 이런 식의 공통범위를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이런 식의 근의 존재 유무나 근의 위치를 판단할 때는 방정식 마인드보단 함수 마인드가 가장 편하고 좋다. 항상 그래프 그리시면서 판축함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 여기서부터는 뭐 디테일한 문제 풀이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여기 얘기를 익혀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그 608페이지에 있는 그 예제 5번은요. 거기는 그냥 굳이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거기는 전체 X를 치셔도 될 것 같아. 608페이지. 3, 4차 방정식의 실근 부호 그 파트는 고등 수학 상수준이라기에는 살짝 애매하긴 해요. 뭐 물론 설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푸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굳이 뭐 지금 뭐 이것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거긴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지금 하나 정도 건너뛴 게 있는데 303페이지로 잠깐 돌아가 보실래요? 네, 얘 또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예제 1번. 얘는 그냥 말로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데 그리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 개수가 몇 개인가를 구하래요.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과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엄연히 다른 식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뭐 하거나 뭐 하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하지 않고 그냥 실근 가진다 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은 D1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판별식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1은 0보다 뭐 하거나 뭐 하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K 범위가 표현이 될 거란 말이지. 두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은 뭐라고 하면 된다? D2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 판별식은 0보다 뭐 해야만? 작아야만 허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판별식의 상황에서 K 범위를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두 친구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연립 2차 부등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99페이지 2차 방정식 활용에서부터 그 끝까지는 설명을 그냥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할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이 정도만 가지고 풀 수 있을 거고 그전에도 많이 봤던 파트가 될 거니까 보기 문제에서부터 천천히 풀어보시면 될 거고 일단 오늘 딱 설명은 딱 진짜 여기까지 할게. 부정식 이렇게 마무리 좀 하죠. 숙제가 많을 텐데 이걸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풀어오라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시간을 좀 널널하게 드리도록 할게요.